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내년 1월 1일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혼선을 좀 줬고요. 보도 직후에는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매도할 필요가 좀 없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5% 강보합권 수준이지만 2,600선 넘어서면서 2,606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고점이 좀 낮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0.06%의 상승폭이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낮은 모습입니다. 860선 하회하면서 8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 보이면서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전장은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됐는데 체감 지수는 반도체를 이제 중심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이 동지가 좀 되고 또 주말 연휴가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마지막 거래일 3거래일을 좀 앞두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말에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는 최소한 화요일 날, 다시 말해서 화요일 날까지 팔아야 되죠.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정도까지가 마지막 매물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압박에서는 좀 현재 화요일 날 오전까지가 현재 마지막 매물 압박에 좀 해당이 되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오늘은 약간 구매율 효과도 있고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이 부분들은 오늘은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직전 고점에서 약간 돌파를 하려다가 살짝 밀려주고 좀 있습니다. 직전 고점에서는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어떤 국면이 좀 되지만은 마지막 3거래를 앞두고 약간 종목별로 또 핫 이슈가 되는 섹터별로는 약간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사실 완만하게 계속해서 약간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작년 1월 달도 계속해서 작은 양봉이 어떻게 보면은 주봉상으로 작은 양봉이 약간 출회되다가 급등락이 되다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약간 올라갔던 전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11월 달에
굉장히 큰 어떤 상승들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작은 양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데 행보의 흐름 속에서는 이지만은 그래도 조그마한 어떤 상승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기 구간이기 때문에 1월 달에는 강세 파동이 나타나면서 적산병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좀 있는 어떤 상황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1월의 효과가 이번에 물론 11월 달부터 나타난 부분이 있지만은 1월의 효과가 진행이 되면서 적산벽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현재 조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 슈팅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시장의 흐름은 현재 이제 강세장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집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전장은 다소 차분하게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이제 3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보면서 지금 시점부터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차분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DS 단석입니다.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첫날인데요. 공모주 대비해서 4배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두 번째 DTNCR입니다. 제약 연구 기관인데요. 최근에는 한 정치인의 테마주로 묶이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시 상한가로 진입하면서 만원선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 삼화전자입니다. 페라이트 금속 분말 등을 제조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이 히토류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체재를 보유한 삼화전자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삼화전자입니다. 네, 삼화전자 오늘 베스트 종목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전기차나 태양광 등에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왔었고요. 또 반도체 공급망 정보 수집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히토류 관련해서 잠깐 테마로 좀 보고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오래 끌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예,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카드를 좀 꺼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짜리 어떤 흐름들은 아니고 약간의 또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면은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사그라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규제에 이어서 히토류 관련된 뭐 가공 기술이나 기타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되는 어떤 뉴스가 나와줄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중 화해 모드로 약간은 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특별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진척이 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미중 강경 모드로 조금은 나가는 어떤 이렇게 우려가 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삼화전자가 오늘 제일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시총이 5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고 또 삼화그룹주 중에서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렇게 뭐 삼총사는 아니지만은 세 개 종목이 많이 알려졌죠. 근데 시총이 약간 커지는 종목일수록 상승폭이 약간 덜한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삼화전자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체재 페라이트에 관련된 코어를 생산하는 부분 때문에 이쪽 관련된 모터에 관련된 들어가는 어떤 재료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부분 오늘 삼화전자가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약간 시총이 약간 무거운 삼화전기나 콘덴서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삼화 콘덴서하고 삼화 전기
이쪽에 또 순환매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일단 만나봤습니다. 오늘 삼화전자 꼽아주셨고요. 히토류 모멘텀으로 오늘 대체제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라고 조언다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를 좀 해보고 이번에는 오후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일단 넥스트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용 팹리스 기업입니다. 이번에 CES 2024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대감부터 지금부터 좀 움직이는 건지 예.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오늘 현재 뭐 3% 내외의 또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온칩스가 이제 급등을 좀 해주면서 이쪽에 관련된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자율주행 칩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텔리피스, 넥스트칩, 그다음에 가온칩스 이 네 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온칩스가 급등을 좀 하고 난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영상 관련 카메라 어떤 그에 관련된 현재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계를 거의 완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 센서부터 이미지 전송, 그다음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걸 이제 취합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반도체를 현재 직접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걸 자율주행 칩 개념을 아파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을 현재 계속해서 제품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자율주행 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 자율 칩, 테슬라의 어떤 메인 칩으로 보면은 메인 칩에서 모든 것들을 자율주행해서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것은 데이터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 밑에 아래 서브에서 모든 대부분을 처리하고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메라에서 인공지능이 장착이 돼야죠. 그래서 디바이스 형태로 다시 한번 자율주행 칩이 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카메라 관련된 부분에서는 넥스 칩이 어느 정도 영상 기반 차량용 현 부분에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가온 칩스에서 먼저 터졌지만은 진짜 알짜배기는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은 카메라 쪽 모듈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넥스 칩을 우리가 후속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삼각 수렴형의 형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운봉 빠졌다가 어제 약간 조짐을 보이고 오늘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온칩스가 어제 뉴스가 크게 터져서 올라주고 있지만은 넥스트 칩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가온칩스의 현재 IP 기술을 또 일부 따와서 넥스트 칩이 추가로 적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후광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칩을 오장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해야 되고요. 또 자율주행 칩4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란톡에서 자주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쪽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많은 정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후장 베스트 종목 첫 번째 넥스트칩 만나봤습니다. 가온칩스가 먼저 오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넥스트칩도 같이 후광 효과를 좀 누려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토피아입니다. 네, 두 번째 세토피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있었던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모멘텀 이 부분으로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자석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모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의 핵심 재료가 있는데 가장 효율이 좋은 부분들이 네오디뮴이라는 어떤 물질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히토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체제로 이제 페라이트가 부상이 되죠. 근데 세토피아는 네오디뮴에 대한 어떤 수집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만 히토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베트남의 히토류 올려 기업 부분들이죠. VTR이라는 기업에 대한 어떤 합작 법인을 광산 업체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 이게 GCM이라는 업체입니다. 글로벌로 이제 공급하는 업체다 좀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또 한국에 대한 법인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KCM이라는 법인이죠. 군산에 네오디뮴 가공 공장을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유통 공급한 회사 NS올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베트남의 히토류 공장, 히토류 현재 광산하고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수집계를 거의 완성을 좀 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광산 제휴는 또 미국의 광산업체하고도 제휴를 해서 이런 밸류체인을 완성했기 때문에 쇠주로 떠올라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차트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슈팅이 이제 되고 나서 오랫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에서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급등을 좀 해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치고는 현재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고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하루아침에 꺼질 부분이 아니고 뭐 며칠 있다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공급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몇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또 뭐 정치적 협상에서 현재 풀어내야 할 문제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세에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될 때까지는 오 정도의 어떤 부분이 이슈가 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장에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은 세토피아였습니다. 히토류 이야기 나오고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 유니온 머티리얼즈, 세토피아 항상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종목들 중 하나일 텐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길게 기간 조정 거친 후에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짧게 끝날 테마 이슈는 아니니까요.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셔도 좋겠지만 다만 추격 매수는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만나보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차례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KT 초거대 AI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통신 3사도 이제 AI 산업을 좀 전진을 배치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입자가 포화 상태고 또 정부나 정치권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차원에서 보자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사업으로 AI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KT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살펴야 할 주제는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의 챗 GPT 열풍이 다시 한번 2차로 불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피튀기는 경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국내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들이 활발합니다. 지난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업체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통신 3사 중에서 KT의 전략에 대해서 현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왜 AI 쪽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좀 현재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준비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KT는 믿음이라는 어떤 그 이름 부분으로 인공지능을 좀 개발을 좀 했고 실제 발표가 좀 됐었죠.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도 이미 이제 발표가 됐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이 좀 하고 있는데 ADAS이라는 어떤 이름입니다. 그리고 LG에서도 엑시원이라는 AI 쪽이죠. AI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통신 3사에 집중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중에서 어떤 게 효능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찍어달라고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KT가 됩니다. 파라미터는 2천억 개 정도가 좀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챗 GPT-3에 기반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여기에 맞게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좀 했기 때문에 자체 고유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LG 쪽은 사실 이제 전문 영역 쪽으로 강화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쓸 부분들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대중적으로, 대외적으로 B2B, B2C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KT이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으로서의 어떤 역량, 앞으로의 어떤 포텐셜 이런 부분을 꼽으라 한다면은 단연 원탑이 KT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KT의 어떤 인공지능 역량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민간 초고대 AI 활용을 해서 지원 사업을 좀 했습니다. AI 모델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서 4개의 업체가 선정이 됐죠. 네이버, 그다음에 KT, 바이브, 마음 AI 쪽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카카오가 빠졌죠. 네이버가 들어갔고 SK나 LG가 빠졌죠. KT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인정을 했다. 물론 제 주관이지만은 또 정부의 어떤 선정 기준도 이에 부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KT가 3사 중에서는 좀 앞서가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3사 중에 이제 AI 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AICC, 그러니까 컨택트 콜, 그러니까 콜센터 쪽에 좀 해당이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심지어 가게까지도 뭐 문의 전화까지 예약 전화까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AICC, 그래서 인공지능 콜센터이기 때문에 요거에 다 공통적으로 다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인공지능,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그 현재 콜센터는 모든 것은 통신 기반이잖아요. 전화, 팩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다 통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통신 3사의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부분들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중에 핵심은 콜센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KT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느냐 B2B 전략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KT 엔터프라이즈라는 현재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바꾸지 않는 대신 B2B 전략 브랜드 사업을 가지고 이런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현재 이름으로 좀 활동을 좀 하고 있죠. KT에 대한 모든 서비스 내용, B2B에 대한 것을 거의 압축을 하고 있는데 캐치프레이즈로서 계속해서 지금 뭐 선전에서 나와주고 있지만은 KT는 디지코다, 디지털 텔레콤이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을 전환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또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에서 TV 선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가장 앞서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약간 준비된 기업이다 볼 수가 있는데 KT가 현재 디지코 KT를 보여주면서 하나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면서 어떻게 파워포인트 내에 ABC 기술을 현재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BC 기술이란 것은 AI의 A, 빅데이터의 B,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C 이것을 완벽하게 구비를 좀 했다는 거죠. AI는 뭐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서비스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소유를 하고 있고 또 데이터 사업을 한다는 개념이고 세 번째는 C는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KT가 그러니까 인터넷 데이터 센터 부분들을 현재 전국에 가장 많이 소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부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다시 이런 부분인데 클라우드는 어떻게 하느냐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B2B 또는 특히 이제 B2B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자기의 어떤 그 인공지능의 믿음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이걸 커스터마이징해서 전부 다 보급을 좀 하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KT 믿음이라는 초고대 AI 어떤 서비스를 출시를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은 하나씩 둘씩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들이 좀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대 AI 믿음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부분들이죠. 이걸 가지고 기존의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방식, 네이버가 하는 방식 똑같습니다. 약간 설명한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보유 데이터, 그다음에 믿음에 대한 AI 모델, 이걸 커스터마이징해서 B2B 사업으로 간다 하는 이 기본 포맷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한다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가지의 믿음에 대한 네 가지 버전이 좀 있습니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엑스퍼트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생략을 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콜센터를 중소기업 또는 가게 이쪽에 하게 되면 월 가금제 형태로죠. 인공지능 센터를 다 구축해주고 월 얼마씩 내라 하는 개념이죠.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가게 같은 거는 월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약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죠.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뛰어드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3가지 업체가 있죠. KT, 네이버, NHN 부분인데 전부 다 자회사가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그다음에 NHN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KT 클라우드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클라우드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업체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KT 클라우드 사업을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저전력,
빠른 데이터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맞는 반도체를 또 만들려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제휴한 업체는 이제 필요원사 KT하고 현재 제휴하는 어떤 반도체 업체가 물론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리벨리온 부분들이 있고 NHN 클라우드하고 같이 사업을 제휴하는 업체가 이제 사피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 개 다 현재 스타트업 기업이고 AI 반도체를 전문으로 좀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에서도 이렇게 치열한 3파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KT, 그러니까 빅테크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앞서가고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에서는 KT 클라우드가 앞서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클라우드 사업에서 KT가 가장 앞서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2022년에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KT가 현재 시장 지배력을 굉장히 강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삼성 SDS를 다 제치고 KT 클라우드가 단독으로 시장을 장악할 정도로 그만큼 완벽한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도 많이 구축하고 있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인공지능 현재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서비스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KT의 어떤 성장성이 높다. 다만 KT는 국내용입니다. 그러니까 KT를 투자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더 이상 가입자 수도 늘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KT를 중장기로 투자한 사람이 거의 없고 거의 내수주로 봅니다만 KT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캐시카우 플러스 해외 진출이 돼야만이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B2B 사업을 하면서 AICC의 새로운 브랜드 에이센 클라우드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B2B 사업의 역량을 좀 총집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가 이번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서비스가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그 거대 언어 모델을 태국어로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태국의 자스민 그룹과 태국어 LLM 구축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잘 터지면은 동남아시아 진출, KT가 갑자기 한국판 구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잘 흥행이 됐을 때 뭐 지켜봐야 되지만은 남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영원히 굴뚝주, 영원히 내수주의 어떤 차원에서 벗어나는 어떤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의 또 움직임들도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가지고 B2B가 아닌 B2C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B2C 사업에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이 이제 B2B고 기업과 소비자가 이제 B2C입니다. 브랜드 전략이 있는데 현재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죠. 근데 현재 KT의 어떤 그 현재 통신망을 가지고 케이블 TV는 한물 같고요. IPTV가 대세고 대부분 현재 인터넷을 가지고 대부분 현재 TV를 이제 시청을 하고 있죠. 여기에 또 브랜드 전략으로 진이라는 브랜드, 예전에는 올리 TV라고 하죠. 진이라는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이런 그 TV의 인터페이스를 거의 장악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어떤 가정이고 이걸 통합해서 여기에 진이 TV의 모든 IPTV, OTT, 유튜브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는 어떤 포탈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AI 서비스. 보통 AI 스피커를 다 셋톱박스 대신에 AI 스피커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보급하고 있는데 이걸 AI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 개인 비서 역할을 좀 하고 또 이것과 연관된 믿음 서비스와 연관된 사업,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지만은 5인형 AI자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면서 B2B 사업을 확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KT의 전략, 이걸 보면은 현재 스마트폰의 어떤 빅스비 역할을 거의
지금 TV에 진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진이의 어떤 전략들이 KT에 대해서는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T 가입자 어떤 IPTV가 1,0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KT, 물론 SKT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고 인공지능과 가입을 좀 해서 IPTV 자체를 어떤 포탈로 모든 것 동영상에 대한 포탈,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포탈을 추구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KT를 남다르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관련된 수혜주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살펴봤습니다. 통신 3사 중에서도 오늘 KT 좀 집중을 해봤고요. 요즘은 콜센터 이용하면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는 경우를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일단은 통신 3사들이 좀 힘을 쏟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KT가 좀 앞서 나가는 상황 속에서 A, AI, 그리고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이렇게 ABC 전략 취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번엔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 종목 있습니다. 12월 1일에 소개해드렸던 가온칩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제 정규장에서 8% 넘게 급등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훈풍 우리나라까지 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가온칩스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을 때 제시했던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온칩스는 디자인 특화 솔루션,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칩리스 기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칩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각종 어떤 부분들의 어떤 관리 감독을 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IP 자산도 있습니다. 같이 추가적으로 팔면서 IP부터 해서 현재 칩이 나올 때까지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현재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또 판매되면 로열티 수익인데 가온칩스가 드디어 이제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관점으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 구간에서 약간 했는데 약간 조정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41선까지 해서 오늘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후발주로 가온칩스 외에 다른 칩포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아래 노란 통 오시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온칩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소개해드린 걸로 봤을 때는 15일 정도 지났습니다. 거래일로 따졌을 때 15거래일 정도 지났는데요. 26% 넘는 수익률 현재 달성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조정 시에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더 다른 수혜주들 궁금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주들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거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KT 알파입니다. 네, KT 알파. 일단 앞에 KT가 붙어 있네요. 얼마 전에 삼성 TV 플러스에 그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이슈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AI 관련해서는 좀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KT 알파가 사실은 이 종목이 대단한 AI 이제 믿음에 대한 최고의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약간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KT 알파의 물적 분할이 진행이 됐는데 알파 DX 솔루션, 그러니까 DX 디지털
전환이 DX라는 뜻입니다. 알파 DX 솔루션의 신설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신사업을 뭡니까? 인공지능 컨택트 센터 솔루션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KT 알파는 빈 껍데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KT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부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T커머스, 그러니까 쌍방 통신하면서 하고 있는 어떤 커머스 사업, 다시 말해서 온라인 이제 판매 쪽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모바일 기프티콘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콘텐츠 미디어 이제 제작 유통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KT 알파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T커머스 기업 중에서 K쇼핑이라는 브랜드가 상위 점유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장성은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다음 이제 KT T커머스에 대한 각종 요구에 대한 인공지능을 좀 장착을 해서 전체적으로 쇼핑에 대한 효율성을 끌어당긴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 부분들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K쇼핑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콘텐츠와 결합을 해서 현재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는 거 개념인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KT 알파가 얼마 전에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소강 상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번 KT 알파도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약간 동메달로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위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3위는 KT 알파였고요. 물적 분할을 좀 하게 되면서 살짝은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급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KTIS입니다. 네, KTIS. 일단 KT의 자회사기 때문에 KT가 AI로 매출을 좀 올리게 된다면 같이 좀 수혜를 받아가게 될 텐데요. 어떤 점 때문에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KTIS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14 여기서 좀 다 하고 있는 업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TIS하고 KTCS가 있는데 KTIS는 서울하고 수도권을 커버하는 거고 KTCS는 나머지 이 지역을 이제 커버하는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콜센터인데 인공지능 콜센터가 도입하면서 KTIS에서 수주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인공지능 콜센터 하기 전에 대부분 관공서에 대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를 대부분 이 업체에서 수주를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으로 전환이 됐을 때 하이큐리라는 어떤 클라우드형 AICC 솔루션을 탑재를 하는 어떤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수익도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콜센터 수주 이런 부분들이 KT에서 같이 공동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수혜주로 떠올라 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은메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KTIS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연초에 한번 그런 이슈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죠. 2달 동안 상승해줬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고 거의 한 쌍바닥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내년 본격적인 사업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좀 탄력을 받고 약간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KTI 인공지능 어떤 사업들이 미디움 서비스가 됐을 때 수혜주로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도 시총이 한 1,000억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향후 어떤 성장성이 높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은메달로 지정이 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 살펴봤고요. 앞서서 통신 3사가 AICC, 이 콜센터 부분에 일단은 사업 영향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믿음 서비스가 상용화가 된다면 같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1위 금메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위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브릿지텍입니다. 네, 1위는 브릿지텍입니다. AI 관련해서는 AI, 음성 AI, 챗봇 사업 이쪽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KT와 구축하는 계약을 좀 체결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브릿지텍은 현재 KT하고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단독으로 현재 그 AI 컨셉 센터, 예전부터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KT와 별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브릿지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컨택 센터를 일찍이 계속해서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자, 2017년 인공지능 컨택센터 AICC 아테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사업을 좀 했었고요. 또 자체 기업용 B2B에 대해서도 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또 한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인공지능 현재 이동통신 관련된 각종 관련된 어떤 서비스 부분들도 좀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현재 컨택센터 아테나를 출시를 좀 하고 있는데, 자연어 처리 부분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처리를 과정을 거쳐서 다 서비스하는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기술들을 거의 완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KT하고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지만은 동반자의 관계다. 왜? 자체적으로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은 KT에서 하청을 맡아서 전문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이제 브릿지텍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또 자체 개발, 또 IP론이라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들도 좀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KT하고 브릿지텍이 어떤 경쟁에서 대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KT 에이센 클라우드라는 사업에 대한 인공지능 콜센터 사업에 대한 파트너사로 합류하면서 협력을 해서 이걸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앞으로 구축을 했을 때도 전체 하청은 아니겠죠. 원청이 맡아서 일부 하청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 케이블을 깔 때라든가 전기 배선할 때 한전에서 나오지 않고 한전에서 나온 하청 업체에서 나와서 전부 다 전선 배선을 하듯이, 이런 하청 업체로서의 부분이 위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들이 그대로 브릿지텍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하청이 여러 개 업체에서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인공지능 콜센터 사업을 받으면은 이걸 이제 데이터 전환하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 수주 내역들이 하나둘씩 LG U+뿐만 아니라 KT, 이런 SK까지 전부 다 이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하나는 거의 끝판왕이다 좀 생각이 돼서, 인공지능 콜센터의 가장 수혜주가 브릿지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가장 촉망맞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금메달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좀 시총이 좀 낮아졌던 부분인데, 그래서 연초에 굉장히 많은 시세가 났죠. 4,000원짜리가 무려 4배 정도 시세가 났죠. 근데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계속해서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가격까지 왔다가 지금 고개를 들고 서서히, 지금은 작년에는 올해 초는 테마로 돌았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구체화되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브릿지텍을 금메달로 종목으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1위 금메달 종목은 브릿지텍이었습니다. 일단 KT의 협력사이기도 하지만 브릿지텍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단독으로도 AI 사업을 계속해서 해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의 경쟁사이자 동반자이자라고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좀 성장성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KT, 초거대 AI, 믿음 살펴봤습니다. 통신 3사 모두 AI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KT는 특히 다른 곳보다 앞서면서 ABC 전략 취하고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히토류, 자율주행, 바이오 쪽으로 순환매 돌고 있으니까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삼화전자고요. 히토류 대체제로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